판단해 보건데 아주 3순위 정도 이론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알고는 들어가자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자, 스피어마이라는 사람이 일반 요인설을 사실상 얘기했다. 원래는 2요인이에요. 스페셜 요인하고 주요인이에요. 근데 스페셜 요인끼리 겹치는 일반적 지능 요소가 사람의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암기, 기억 이런 것들이 사실 지적 활동, 모든 지적 활동을 초월해서 여러 생활 장면에서도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란 이유에서, 그 이야기는 형식도에서 어떤 이런 지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하다. 이 형식이 결국은 나중에 지적 능력이 되고 지적 능력이 이런 일반적인 생활 장면에 쓰인다라는 막연한 그런 형식도화적 입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교과를 만들자. 그래서 선정해서 그런 능력을 개발한다 하지만 그 능력이 진짜 개발된지 안 되는지 그 과정에 공학적 프로세스가 사실상은 부족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능 이론도 사실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일부는 타당한데 전면적으로 이게 허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상은 사람들은 많이 믿고 있었어요. 사실상은 우리가 지능이 높으면 공부도 잘하고 일상생활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능 요소는 뭐야? 탁월하게 높다,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얼마만큼 높아야지 더 좋은 건지 알아요? 모르잖아. 아니, 우리가 91점보다 90점이 상당히 좋지. 자, 90점보다 89점이 안 좋지. 그러나 그 정도 차이가 과연 실생활에 어느 정도 차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벌이라는 게 중간에 끼면 이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걸로 우리가 증명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사실적인 능력 평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 요인설량은 일반적 지능 요인이 여기저기 다 쓰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상은 높은 사람을 뽑아서 사실상은 채용하면은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론 자체가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 카트리라는 사람이 이게 3차원 지능 구조 얘기한 사람은 이제 길포드예요. 근데 이 사람 말고 카트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카트리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여기서 결정적 지능 또는 결정성 지능, 그 다음에 유동적 지능 이 개념을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능에 대한 생각이 뒤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적 지능으로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카트리라는 사람이 과도기적으로 지능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뭐야? 유동적 지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맨 밑에 선처럼 내가 가장 활발한 지적 능력 이런 것이 있는 청년기까지는 최고점으로 올라가다가 점점 성인 또는 그 후기로 갈수록 점점 기억, 암기 이런 것이 쇠퇴하는 장면, 이걸 유동적 지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정적 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삶의 경험,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지능 요소가 발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가설적인 것을 카텔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결정성 지능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의 결과,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능이 변화되는 거거든. 이 부분을 가지고 있던 두 인물, 대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스턴버그하고 사실상 가드너예요. 근데 이 스턴버그 뒤에 이 가드너가 먼저 2019학년도에 이게 출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중에서 뭐다?